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텔러입니다.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7년이었죠. 그 와중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감동적인 일들도 많았습니다. 2017년 감동 실화 1급까지 함께 보실까요? 무더웠던 여름 어느 날 치킨을 시켜 먹었던 평범한 가정집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는 치킨집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저희 남편에게 친절히 음료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배달을 도맡아 하던 남편은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서 겨우 회복한 후였는데요. 후유증으로 어눌해진 말투 때문에 시비를 걸고 항의 전화를 하는 고객들이 많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이었죠. 차가운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아왔던 부부에게 따뜻한 말과 음료수를 건네준 고객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이는 비 오는 날 배달을 시켜 죄송해서 드린 것이라며 비 오는 날 맛있는 치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장했고,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죠. 2017년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 공연 중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 테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 명을 다치게 했죠. 사건이 발생한 경기장 인근에 있던 노숙자 스티브 존스는 폭죽놀이인 줄 알았던 굉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기 시작하자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친구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아비규환이었죠. 존스와 친구들은 몸에 못이 박힌 채 울고 있는 부상자들을 부축하고 지혈을 도우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존스는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려는 도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내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행동이 온라인으로 퍼지자 모금 사이트 저스트 기능에서 그에게 주거지를 구해주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며칠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죠. 그리고 맨체스터의 시장은 존스의 용기에 감명받아 수입의 15%를 노숙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11살 소년 로코 리소는 자신과 같이 11살인 반려견 잭과 어디든 함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잭이 산책을 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로코의 슬픔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로코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마을을 뒤지며 잭을 찾았지만 야속하게도 잭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그렇게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로코는 집 인근 주유소에서 잭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8개월 만에 잭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잭을 잃은 후로 잘 웃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로코가 잭을 되찾고 흘리는 눈물이 가족이 찍은 비디오로 전해졌는데요.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년이 자신만한 개를 껴안고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미알 클라인이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역에서 내렸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m 높이의 지하철 난간 위에 한 여성과 남성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위험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 클라인은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클라인역에 도착하기 전에 한 여성이 자살을 하려고 난간 위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때 한 남성이 위험천만한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음껏 기대에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었고 경찰이 구조에 나서기까지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생을 포기하려던 여성에게 따뜻한 어깨를 빌려준 남자는 여자가 구조된 뒤 홀연히 사라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이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 콘서트장 건너편 호텔에서 22,000명의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59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으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총기 난사가 일어나기 직전 새 아이의 아빠인 조나단 스미스는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무대 가까운 곳에서 페스티벌을 즐기던 중 갑자기 총격이 시작되었고 처음엔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대 위 가수가 대피하고 음악이 멈추자 그는 가족들에게 손을 잡으라고 소리친 뒤 출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3명의 조카가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스미스는 그들을 찾으러 다시 무대 쪽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포에 휩싸여 대피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며 탈출을 도왔죠. 이때 스미스는 또 다른 3명의 소녀를 발견했고 아이들을 돌려 일어나는 순간 목 부분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스미스는 쇄골이 골절되고 목 부분에는 평생 총알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게 되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스미스를 취재하고 트위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옳은 일을 하려고 멈추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가까스로 엄마는 먼저 구조되었지만 아빠와 그 아이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고 대원들이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지만 연기가 부서진 집에서 아빠와 아이들을 잡고 이때 반려견 맥스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소방관에게 크게 짖었고 대원들은 혹시라는 마음으로 맥스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건물 안을 파고들어 대원들을 안내했고 그렇게 쓰러진 아빠를 발견하고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대원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간 뒤 어린 딸들의 위치를 차례대로 알렸죠. 맥스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가족들은 유독가스를 마신 것 외에는 큰 부상 없이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로 29명이 희생되고 36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거센 불길을 잡느라 구조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었죠. 그런데 건물 8층 베란다 난간에 3명의 남성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고가 스카이차 한 대가 나타났고 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카이차는 소방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천카고 스카이의 이양섭 대표는 큰 불이 났는데 건물 옥상에 여러 명이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과 함께 곧바로 회사 스카이차를 몰고 온 것이었죠. 이날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이발사 김종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화재 비상벨이 울리고 창밖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자 혼자 탈출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10여 명의 사우나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유도하여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선 혹시 아직 대피를 못한 손님이 더 있을까봐 3층에서 5분가량 더 머물다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 헬스장 71살의 이상화 할아버지와 15살 손자 재혁군은 운동 중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건물 아래로 피신하고 있었죠. 이들이 2층에 다다랐을 때 창문 너머로 갇혀있는 여성들을 발견했고 즉시 창문을 뜯어내 여성들을 한 명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15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죠. 또 불이 난 건물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하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소방대원들과 함께 차량을 빼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참사였지만 목숨을 걸고 구조에 동참한 용기 있는 시민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죠. 다사다난했던 2017년 어느 때보다 사고와 비극이 많았지만 여전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습니다. 2018년은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이슈텔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